네, 안녕하십니까. CNC 김진호 소장입니다. 지방선거가 6월 13일 날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선거가 우리에게 관심이 온 이유가 국회의원이 누가 되고 서울시장이 누가 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7곳 지방, 그 다음에 서울 다 포함해서 17명의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14대 3이 나왔습니다. 14대 3이 뭐냐면 진보 교육감이 14분, 그 다음에 보수 교육감 성향을 가지신 분이 2분, 그 다음에 중도 성향이 1분. 그래서 결국은 17분 중에서 14분이 무려 성향적으로 보면 진보 쪽으로 분류되시는 분들이 다시 교육감에 선출이 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서울 지역은 조희영 교육감께서 또 재선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교육감이라는 게 왜 중요한 자리냐면 이 교육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정책을 그 지역에 있어서는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입 쪽은 우리가 알듯이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 초중고는 지금 모든 권한이 대부분이 이제 교육감 쪽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입이나 그 다음에 중학교 교육과정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우리 지역의 교육감이 누군지에 대해서 잘 아셔야 교육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교육감으로 다시 재선에 성공하셨죠. 조희영 교육감의 교육 정책이 어떤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교육 학습 전략을 짜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혜인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크게 뭐 저희들이 딴 거는 크게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입시에 제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대입, 고입, 그 다음 초등 부분 이 세 개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쪽은 어떠냐면 진보 성향의 교육감 답게 역시 수능은 절대 평가제로 하자는 게 그분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와 지금 말 많은 수능,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우리가 대입으로 뭐 크게 세 개로 분류를 하죠. 이 세 개의 대입 전형을 1대 1대1 균등 배분을 하자,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대입 부분만큼은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쪽은 지역에 있는 교육감께서 다 관장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 대입 부분만큼은 교육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입 개편 특위가 8월에 뭐 이런 대입 전형이나 그 다음에 학생부 개선안 뭐 이런 쪽에 대해서 결정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교육감의 저는 개인적인 견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의견 개진은 가능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결정하기에는 권한 받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한 참고 사항으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입은 모든 진보 쪽의 교육감들이 이제 다 말씀을 하시는 분야인데요. 특목고는 크게 보면 과학고 형태와 그 다음 외국어 형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고, 영재고 쪽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들이 없었어요. 어느 교육감, 어느 진보 쪽에 있습니까? 네. 근데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외국어 고등학교의 설립, 존립, 그 다음 폐지 쪽입니다. 이게 왜 외국어 고등학교가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과학고 쪽에서 수학과학을 특화시키자는 얘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론 제기를 하기가 힘든 분위기입니다. 왜? 모든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나라 그 다음 발전에 같이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수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외국어는 잘 아시다시피 인문계적 성향의 학생들인데 이걸 과연 영재성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는 예전에는 수학시험도 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외국어 출신이 의역계 의대를 진학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고가 외국어에 특화된 학교가 아니라 이것은 마치 입시 명문고인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나 그 다음에 의식이 있는 다른 분들께서 외국어 고등학교를 꼭 이게 우리가 계속 거느리고 있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의무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혜영 교육감께서도 외국어고는 좀 별도로 하자. 그래서 올해부터 하는 게 뭐냐면
영재고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불합격한 학생들은 과학고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떨어진 학생들은 예전 같으면 정기로 분류되어 있던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사고를 일반고와 같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고, 그 다음 자사고, 일반고가 동시에 입시 일정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교육국어의 설립 근거가 되는 시행령을 이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께서 갖고 계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쪽에서 이 삭제를 해주든지 아니면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이양을 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조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그대로 될런지는 조금 의문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조 교육감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수월성 교육이 아니라 보편 타당한 교육의 보편적인 확대 실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일반고로 전환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를 하자는 의견이신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현실적인 의견은 지금 재지정 평가 시기가 있습니다. 자사고하고 외고하고 2019년, 2020년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그 점수가 일정 점수에 미달하게 되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반고를 전환하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내년부터라도 외국어나 자사고를 지금 현재로는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는 영어, 국어, 사회 절대평가로 지금 1단계 내신으로 붙고 2단계 서류 면접으로 선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1단계, 2단계 선발을 다 없애고 저는 추첨으로 선발하자는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교육감께서 단독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특히나 서울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께서 반발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항의나 이런 쪽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만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서울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외국어가 많이 추첨 선발하게 되면 두 가지 형태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래도 외국어가 낫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게 1단계 내신, 2단계 서류 플러스 면접이 아니라 그냥 저는 추첨으로 한다고 그래서 외국어를 꼭 안 갈 필요가 있느냐, 그래도 가자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지금 대원 국제중, 영원 국제중이 이제 추첨제로 다 뽑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 두 국제중이 인기를 아직까지는 얻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률은 많이 감소를 했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국제중에 대한 인기가 완전히 식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 추첨제로 바꾸게 되면 이런 현상이 지속되지 않을까. 지금 외고도 어차피 경쟁률이 많이 줄어서 제가 보기에는 1.5배수 내로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추첨제를 도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되면 이제 폐지를 하는 쪽으로 많이 분위기가 계속 흘러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서울 지역의 학부모님들은 지방에 있는 전국권 자사고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특히 보수 지역,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신 대구 경북 지역, 그러니까 포항제철고나 김천고는 제가 보기에는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 쪽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교육감 권한은 바뀌기 때문에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초등 쪽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원어민 교사나 그 다음에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금지하는 그런 게 실시되고 있는데요. 3학년부터는 이제 원어민 영어 교사를 배치를 해서 영어를 제대로 가르쳐 보자는 게 조 교육감님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이 체험 중심으로, 현장 학습 중심으로 영어를 실생활 교육을 실시하자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대입, 고입,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에 대한 조 교육감님의 정책 방향을 살짝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훑어보면 지금보다 그렇게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게 급격한 변화가 있으려면 일단은 대학 입학 전형 자체가 좀 많이 변화를 해야 자동적으로 고입이나 이쪽에서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근데 대입은 아무 변화가 없고 고입만 뿌리채 흔들어 봤자 사실상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이쪽이 더 세지게 됩니다.
아마 조교육감께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실 걸로 제가 예상이 되고요. 이런 면에서 비춰보면 올해 8월에 결정되는 대학 수능 체제라든지 그다음 대학 전형에 대한 대입 개편 특위의 결정이 제가 보기에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걸로 보입니다. 8월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고등학교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이제 그게 신중한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이나 올해나 학생부 종합 중심으로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뭐 특목고, 그러니까 외국어고나 과학고, 그 다음에 전국권 자사고 이런 쪽의 형태의 학교가 유리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왜 강력권 자사고는 뼈트리냐면 강력권 자사고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수능 중심이지 학생부 종합 중심으로 하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력권 자사고는 이 범주에서 약간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조교육감의 정책이 조금 더 구체화될 것 같고 현실화를 띠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고요. 또 최신 뉴스가 나오면 또 바로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